이렇게 말하면 가끔 몇 달 동안 일을 계속하면서 일용직으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것은 추후에 세무서나 혹은 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셔서 소급해서 보험료와 세금까지 납부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복잡한 세금에 맞서서 똑소리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안낼세금 채널의 달란트 세무사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직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직원 등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처리 유형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원 등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인건비의 유형이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의무들이 따를 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인건비 유형을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직, 두 번째로는 상용직,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만 쓰기 위해서 있는 형태인데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7일 아래로만, 그러니까 8일을 고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7일까지만 일을 해야만 하고요. 계속해서 오랜 기간 일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몇 달 동안 일을 계속하면서 일용직으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것은 추후에 세무서나 혹은 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셔서 소급해서 보험료와 세금까지 납부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가 대부분 이 형태인데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 산재까지 4대 보험을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직원의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뒤에 실제로 직원분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죠. 사실 프리랜서는 우리가 이렇게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표현을 흔히 쓰기는 하지만 세법에서는 독립성이 있는 사업자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랜서도 일부 특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조차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총 3개의 고용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결국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3.3%만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3%를 뗀 금액을 급여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는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급명세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냐? 프리랜서의 경우와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에 이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소득 확인신고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으니까 꼭 아셔야겠죠. 그리고 상용직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게 되시면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 부분이 사실 가산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직원을 고용할 때는 내가 어떤 유형으로 고용을 할 것인가 3가지 유형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유형에 따라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같은 점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언제 하느냐?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이죠. 다음 달 10일.
그러면은 공통점이 거기까지 있는 거고, 이제 차이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용직,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한 우리 일반적인 근로 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내는 간이지급 명세서가 있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 내는 지급 명세서 제출이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이 있다. 프리랜서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 명세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영상은 헷갈릴 때마다 다시 돌려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시거나 양도하시거나 증여하시거나 혹은 상속이 일어나시는 경우 등 지속적으로 정확한 세법 정보를 저희 안늘세금 채널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